이제 우리 이제 사회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회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법은 사적인 일단 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생활 영역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죠. 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에 국가가 일종의 룰을 정해 놓은 거예요. 너네 이러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최소한의 이러이러한 룰을 지켜서 너네 사이에서 사적인 생활을 해라. 이게 바로 사회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최소한의 룰을 만들어 준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왜 국가가 사적인 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냐면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가 등장하냐면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어가 내가 열심히 개인의 자유의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 돈을 벌면 돈을 번 만큼 가져가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유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과 개인 사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특히 어떤 거? 바로 빈부격차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룰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법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법은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도 아니고 공법도 아니고 그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지만 개인과 여기에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일종의 룰을 만들어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일이지만 국가와 그것을 약속을 해놔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룰을 지키면서 우리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이루어지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회법은 사법과 공법의 어떤 성격이다? 중간적 성격이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 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사회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회법의 종류 한 3가지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법이 있느냐? 사회법은 먼저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3가지 종류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동법이란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그러니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우리 노동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잖아요. 기업에 비해서는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바로 노동법이다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최저시급 근로기준법 여기에 최저시급 근로시간 등 있고요.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경제법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이게 중요하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잖아요. 이러한 소비자들을 보호를 해서 어떻게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기업의 횡포로부터 이것을 막는 거죠. 기업의 횡포로부터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바로 경제법입니다. 그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소비자 기본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보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법률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사회보장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사회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요번 단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